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모여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QR코드를 사진 찍어주세요.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막내 PD에서 소녀 가장이 된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저는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제가 카메라 뒤에 있을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오늘부터 제가 이제 진행을 맡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김원경 전 대표님이나 이봉호 팀장님보다는 진행 실력이나 하는 것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겠지만 매섭게 비판도 해주시고 하지만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너무 어색한데. 네, 그럼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박진솔 활동가가 이번에도 종편 모아니를 갖고 왔어요.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요. 오늘은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종편 모아니 중에 진짜 너무 잘못했다. 네. 여러분 얘네라고 하면 되죠. 종편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라는 보도를 좀 골라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다루지 못한 종편 모아니 같은 경우에는 민원련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근데 오늘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니터 팀이 전해줄 되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TV조선 신통방통 6월 16일 방송에 보면요. 이 룸살롱을 포함한 유흥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클럽이나 주점 등은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한 이 서울시 조치를 비판하는 대담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출연자 승재현 형법학 박사가 유흥시설과 유흥주점은 운영상에 큰 차이가 없다. 서울시의 일반 유흥시설 운영 재개 조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승재현 씨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운영 재개 조치가 문제가 있다. 활동도랑 밀접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이건 서울시 판단이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행자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진행자 윤태현 씨가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마음에 참 이렇게 좀 어색한 단어가 활동도가 낮고 밀접도가 낮은 곳이 뭐 좀 부적절한 단어지만 룸살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에서 과연 활동도가 낮을까? 정말 밀접도가 낮을까?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건전한 상식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곳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는 이 위험한 순간에 개인적으로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유를 대셔야지 활동도가 낮다, 밀접도가 낮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윤태윤 씨의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이랬거든요. 되게 장난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웃으면서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거냐 이게 활동도와 밀접도가 그리 낮지 않다라는 판단이 본인이 룸살롱에 가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그렇죠. 언행이었죠. 진행자가 그것도 이런 걸 그러니까요. 조절을 해야 될 진행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 신통방통 방송에서 윤태윤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모니터 팀에서 이거를 문제적 발언이다라고 다루고 또 종편의 맛이라고 저희 또 드디어 저희의 네네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진행자인 윤태윤 씨가 네네. 사과하는 방송을 한 거죠. 네. 이 진행자 윤태윤 씨가 말을 했는데요. 네, 마무리 짓기 전에 사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내용을 다루면서 룸살롱과 관련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사과를 한 점은 좋은데 이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면.
누가 그런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을 했다는 것인지 요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종편 시사대담에서 출연자나 진행자가 잘못된 발언을 하고 사과하는 게 정말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매우 기뻐했다. 또 담당했던 팀원, 모니터 팀원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뻐했다, 뿌듯했다라는 네,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종편 모안이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종편 팀원이 아니고 뭐 활동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나쁜 보도를 보고 뭐 이런 나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민원련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인정을 할 때 좀 소정의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종편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의 종편 모안이 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편 모안이 뭐 민원련이 끝까지 쫓고 있는 사건에 네.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검연유착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이랑 채널A가 굉장히 많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네, 또 네, 문제 발언이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맞아요.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먼저 검언유착 의혹을 얘기하면서 이 검언유착 의혹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검사장을 얘기하면서 이 검사장의 능력이 대단히 출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검사장의 출신 고등학교를 뜬금없이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여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보니까 이런 수단을 겪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발언도 등장을 했고요. 또 뭐 출연자 여기 계신 분들 출연자 종편 패널들 중에 한 50% 정도가 이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들 받아쓰기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검언유착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등장을 했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고 이러니까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좀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출연자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좀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오늘 다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 해요. 네. 이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게 일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이제 성명 불상이 아닌 물론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굉장히 연루돼 있다고 강하게 맞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 있는데요. 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는 이 한동훈 전 검사장 감싸기에 골몰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6월 26일 방송에서요. 진행자 김진 씨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순환을 겪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혹이 검언유착 의혹에 있는데 채널A는 여기다가 정치적 프레임을 끼워 넣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발언이 좀 이상했는데요. 출연자 김수경 한양대 겸임교수가 더 노골적으로 이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그 한동훈 검사장은 한 세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데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식구, 자기의 아주 측근,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모양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마 윤석열 총장을 더 힘들게 만들겠죠. 이런 식의 약간 보복성, 감정이 사적인 감정과 어떤 정권의 어떤 이익이 개입된 듯한 이런 식의 처사와 방향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판단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 이 네. 사이에 뭔가 그런 취재에 어떤 연루됐다라든지 유착했다라는 얘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아요.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권에서 몰아간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는 검언유착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더러 맞아요.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네, 네, 진행하고 네. 있는 거죠. 맞아요. 좀 어이가 없는데 네, 뒷부분도 더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 채널A 진행자나 출연자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법무부가 이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이동재 기자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6월 19일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 측이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 소집을 요청한 건데 전문 수사 자문단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이거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검 예규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기자 측의 요청을 수용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고 그렇죠. 네,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으니까 뭔가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채널A가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법무부에 한동훈 검사장 감찰 소식만 딱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인데 그거를 가리는 프레임을 자꾸 진행자나 출연자가 발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사건 본질,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을 보지 않는 것도 맞아요. 당연히 문제인데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뭔가 감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치켜 세워주는 보도도 좀 있었다는 얘기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제가 되게 웃겼던 게 고등학교 얘기를 뭐하러 하지? 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해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6월 26일 방송이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다는 점, 그리고 능력이 출중하고 평판이 좋은 검사라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개인정보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뭐 조치됐다고 그게 끝은 아니고 일단 그 만약에 수사든 감찰이든 끝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한동훈 검사는 굉장히 좀 그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그 얘기가 많은데 뭐냐면은 또 특이하게 그 저기 학교도 현대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연예인 많이 나오는 학교.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던 건지 아무튼 일찍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일찍 됐어요. 바로 그때는 지금은 중앙지검이지만 그때는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계속 많은 실적을 쌓아왔고. 그러니까 이분 되게 괜찮다, 똑똑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 검사장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지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연예인이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한 검사장이 공부만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보도본부 한라인이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이러는 것인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알지만 이제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은 진행자로서 어떤 단어가 괜찮고 안 괜찮은지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쨌거나 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싸는 발언은 그냥 그 인물 한 명만 감싸고 넘어가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결국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수사 프레임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종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의 레이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넓혀서 보자면 레이더가 쏠린 곳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법무부. 그렇죠. 법무부 얘기까지 가잖아요. 법무부랑 검찰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에 토요일 개인 SNS에 이제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왔다면서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또 7월 2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전문수사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한 뒤에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를 하라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분명 취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정리해서 사건의 경과나 본질, 문제점, 방향성 되게 보도할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무책임한 막말들을 하는 보도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맞아요. 했어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29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전체 방송이 1시간을 좀 넘는 대담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34분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단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대단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갈등의 싸움 구경에 신이 난 듯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기싸움 거의 뭐 광야의 결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국민들도 답답하니까 결론이 나긴 날 텐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그 비판의 지점이 있을 것이고 또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말을 많이 하는 쪽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골목에서 그 결판을 벌일 때 말을 많이 하는 쪽이 되게 집니다. 말 없이 한 방 먹이는 쪽이 또 이길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추미애 장관이 빙빙 돌면서 호통치고 화를 내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러시는 게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을 강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 윤 총장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날 같이 출연을 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 싸움을 자꾸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라고 지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면 저희가 막말이라고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말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도 엄청 신났는데요. 무슨 광야의 그렇죠. 결투 서부 영화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것만 갖다 해도 문제인데 이 김근식 씨가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그래서 두 분의 이 대결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그냥 지켜보는 제3자인 저 입장에서는 말이 많은 추미애 장관보다 묵묵부답이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한 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싸움을 자꾸 부추기시는 그러니까 진행자마저 이게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게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했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자들이 막말을 하면 진행자들이 뒤에 수습하는 발언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근데 거죠? 매번 이런 거 많죠. 매번 이렇습니다. 뭔가 출연자가 잘못된 발언을 하면 진행자가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발언 너무 심각하고 뭐 혹은 개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한단 말이에요. 아쉬워요. 네. 우선 제가 앞에서 저희가 채널 A의 김진애 돌직구쇼 워낙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도 종편 모안이 이제 얘기하기 전에 원고도 써야 되고 하니까 미리 보잖아요. 근데 저는 뭐 TV조선, 뭐 MBN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여튼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화도 나고 좀 아쉬웠던 게 김진애 돌직구 쇼인 게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채널A가 보도를 할 때는 다른 종편? 아니 종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보다 신중하게 이동재 기자 개인의 일탈이었고 채널A 윗선 몰랐다고 이제 채널A 자체가 공식 입장을 냈을지언정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있고 뭐 저희가 100번 양보를 해서 채널의 입장대로라면 어떤 부분에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집중해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채널 A니까 심지어 검언유착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그런데 무작정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랑 검언유착을 연결시켜서 검언유착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보도가 그 꼭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애 돌직구쇼 6월 29일 방송이었는데요. 이 검언유착의 방점을 찍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출연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출연자 중 기자 출신이 몇 명인지 딱 묻더니 검언유착을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발언 잠시 후 다시 들어볼 텐데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언론과 또 법조계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지금 내놓은 거죠. 오히려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흐렸다는 거는 당시에 지금 언론과 검찰 개혁이 어디 가고 뭐 말의 품격 갖고 얘기하느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 6명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계신 분들 언론인 출신 이렇게 세 분 한 50% 이상 되는데 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시었던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다른 방송들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종편의 맛에서 이 검언유착 3명의 언론인 출신이 있는데 실제하지 않는다 발언했던 영상이 저희 민원련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발언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검언유착이 없으면 없다고 되게 확실하고 탄탄한 근거를 가져와도 지금 이렇게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근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이 되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요청했고 이제 이게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종편에서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 예상이 되고 그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봤을 때도 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 본 거는 사실 아직 오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거에서도 이제 계속 네. 추미애 장관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사로도 쏟아지고 있으니 맞아요. 종편에서도 아마 계속 다룰 것 같은데 좀 종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 방송을 해주시기를 좀 바람을 전해보고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이런 문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보도돼야 할 가치가 굉장히 못해서 흘러 넘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인데요. 네. 민원련이 이 모니터링을 하는 8개 종편 시사대담에서는 이 6월 29일 발의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제 이틀 동안 방송을 봤을 때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 정의당이 6월 29일에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도 또 발의가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6번이나 발의는 됐지만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되지를 않았는데요. 이 법안 발의를 하려면 발의자를 포함해서 서명할 의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10명 정도의 의원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맞아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정치 내용도 맞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고 하려고 했지만 엎어졌던 내용인데 이걸 종편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건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진솔님이 좀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기사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런 거 써보시라고. 이게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가 발의된 법안이에요. 이 점에서도 네네. 할 말이 되게 많죠. 그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도 얘기했어야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 상대 권고안을 낸 이후에 14년 만에 공식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네. 주목할 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한 것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안을 비교하면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도 점검해보고 시사대담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다뤄볼 얘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전 방금 말한 거 되게 다뤄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민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고 또 그 와중에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혐오 표현 문제는 계속해서 맞아요. 발생했고 뭔가 어떤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연결지어서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심지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맞아요. 해볼 만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뭐 이틀 동안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전 보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했겠죠. 앞으로 아니 했어야지 해야지 않아요? 한 번쯤은 했기를 저는 이제 그러기를 바라고요. 휴. 네.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저희 빨리 하지 않았나요? 몇 분 했나요? 20분 했어요? 오 빨리 했어. 네. 마무리를 하면서 진솔님이 이제 종편 뭐하냐 관련해서 미디어 탈곡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은 제가 요청한 거죠. 네. 강요했죠. 서프라이즈! 17일 금요일 고정 코너 불금엔 종편 뭐하니? 이거를 할 건데요.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분도 기뻐하실지 이제 17일 금요일부터 저희가 지금은 방송을 월요일 녹화, 수요일 녹화 이렇게 두 코너씩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솔님이랑 좀 더 시일적으로 종편 모하니가 1일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지난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한 주치를 몰아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해드리고 종편에서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나쁜 보도죠. 이런 얘기를 빨리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금요일에 한 주치를 몰아서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불금엔 종편 뭐하니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뻐하세요. 우와! 기뻐 너무!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지금 첫 방송이라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긴장을 한 게 이건가요?
긴장해서 지금 말 거의 씹어가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긴장을 안 하면 날아다닐 건가요? 네, 그럼 댓글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읽어드릴 댓글은 857회 채널A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검언 유착 의혹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근거도 없는 피의자 전문수사단 자문단 요청 수용인데 이게 시청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1700회 정도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저희 또 고은지 활동가께서 썸네일을 도와줬어요. 썸네일을 만들어줬는데 이때 제가 요청드렸던 게 윤석열 총장의 얼굴을 넣어야겠다 이랬는데 은지님이 되게 잘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거에도 넣어야 되나? 네, 생각 중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감자최고님이 이번 검언유착의 표현으로는 모자라는 이동재 기자건의 사건이 여기 남아온 거는 신미 처장님 보안 미연의 공이 크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감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날 방송을 신미 사무처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저희 뭐 성형 논평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느라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거 오늘 방송은 또 이제 진솔님이랑 했지만 제가 이제 목요일 나갈 방송에서 임동준 활동가랑 같이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 검언유착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조님. 정말 중요한 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래도 많이 본 거예요, 나. 네, 근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다 홍보를 해야 잘 될까요? 이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 홍보할지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돈009님께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원련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희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신미 처장님 목소리 톤이 참 안정적이셔요.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채널A 조사는 정말 제대로 잘 될까요? 바뀌는 방통위에서 뭔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련 화이팅! 처장님 SBS 이러면 안 돼요 하는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날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댓글 중에서 SBS 그 웹예능에서 일베 자막이 나왔던 거 가지고 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 신미 처장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SBS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셔가지고 저희도 그쵸 이것도 한번 민원련에서 다뤄볼 만한 이야기긴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SBS 포함해서 또 웹예능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일베 같은 그런 곳의 표현이 좀 한번 다뤄볼 만합니다. 다솜이 엄마님이 민원련이 있어 검언유착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검언유착이 해결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게 지금 이 사건이 계속해서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검찰하고 법무부 간의 갈등이 좀 격화돼가면서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또 민원련이 계속해서 팔로업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킴스클러님. 탈곡기 처음이나 중간에 광고 넣어주세요. 이런 콘텐츠 공짜로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큰 칭찬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저희가 뭐 중간에 광고 넣을 게 있나요? 저희 뭐 광고 하시고 싶은 분들 뭐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리밍보님도 민원련 화이팅 해주셨고 DFS 1201번님도 늘 깨어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팟빵에서 후원해주신 분이 있네요. 네, 흑토마님이 2000캐시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저희가 읽어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박진솔 활동가하고는 금요일마다 고정 코너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박진솔 활동가가 말을 되게 잘하는데 여기만 오면은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팬이 생기면 참 좋겠네요. 생기지 말아요. 네, 댓글은 여기까지 다 읽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